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치 훌쩍 뛰어넘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머타임 해제로 미증시 우리 시각 11시 30분에 개장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가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내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의투자대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자, 어떤 트레이더들이 함께 할지 그리고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사업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해주실 해설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11월 11일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문 트레이더분들 나오시면서 뷰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긴장감 있고 앞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보여줄지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한 설명하니까 1시간 동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 오늘부터 네. 이제 서머타임 해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머타임 해제가 되다 보니까 네. 23시 30분에 정확하게 미 증시가 개장된다는 것 점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공교롭게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할 때 미장이 개장되는 만큼 좀 더 이제 긴장감 있고 긴박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이슈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로 반대 46%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제재가 무역 합의와 맞물려 풀릴 수 있냐는 질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 선전 300지수는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약 31%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사우디가 아람코 국내 시장 공개 승인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아람코 기업 가치가 사우디 측이 추산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한 면허 요청서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면서 상당수 허가하겠지만 거절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무역 합의와는 별개로 중국 IT 산업을 계속 견제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로스 장관은 양국의 무역 합의 서명식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못 열릴 이유가 없다면서도 결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국가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계를 허위로 집계하고 보고할 경우 해당 기관과 상급기관을 처벌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중국 관리들은 통계 부풀리기에 악명이 높습니다. 일례로 서방 연구기관들이 전력 소비량과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 등 이 세 가지 수치를 이용해 만든 리커창 지수에 의한 2010년대 중국 경제 성장률은 1에서 3%인 반면에 중국 중앙정부가 공식 발표한 성장률은 6.6%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통계 조작의 원인은 실적이 관리 승진과 인면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당 체제의 특성상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워드 야데니가 미국 증시의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야데니는 S&P 500 지수의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이 19에서 20배 수준으로 오르면 심각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현재 S&P 500의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이고 또 평균적으로는 15배 정도라고 합니다. 야데니는 가파른 상승세가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의 S&P 500 지수 목표치는 올해의 3,100선 그리고 내년의 3,500선입니다. 한편 내년 11월 대선의 결과는 강세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미국의 10월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2만 8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7만 5천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워드 메카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인다며 시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금리 인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2.1%에서 또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15.5%로 낮아졌는데요. 연준이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에나 다시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집권 정당이 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9월과 10월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기동민주당이 기존 의석수를 크게 잃는 등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CNBC는 명백한 선거 패배로 메르켈 총리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민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 악화로 꼽히고 있는데요. 독일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한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서 표심이 떠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신임 ECB 총재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지명해서 재정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기업 공개 절차 시작을 발표한 것은 세계 산유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사태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산유량 증가는 브라질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가이아나 등 지금까지 원유 생산이 활발하지 못했던 나라들에 의한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애들 국가의 산유량이 2020년에 일일 총 생산 100만 배럴에 달하고 또 2021년에는 100만 배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8천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미 공급 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산유량 증가는 국제 유가의 하락을 부를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 0.57% 상승입니다. 3,08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3% 상승입니다. 8,2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5% 상승입니다. 56달러 6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9% 상승입니다. 1,51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하락세입니다. 1.118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 이제 서머타임 해제로 11시 30분에 미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오늘 전해진 이 다양한 소식들 좀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 안 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외신에서 다소 중요하게 평가할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화웨이 관련 뉴스예요, 여러분들. 자, 서울경제신문 관련해갖고 화웨이 네. 관련해서 일지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19년 5월 16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자체를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으며 미중 무역의 중점이 화웨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은 미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미국 쪽에서 화웨이에 대한 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거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미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시황적으로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19년도 5월 들면서 사실 이제 급락에 대한 분위기를 내띄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스타트업을 그때부터 꾸렸기 때문이에요. 박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유동성의 장세에서 그때 당시에 몇천 포인트가 한 번에 급락하는 사태가 펼쳐졌는데 네. 내용 자체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중점을 잡겠다. 이게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나스닥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번 화웨이에 대한 해제 관련 시황 자체는 미 증시에 쉬지 않는 상승 랠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뉴스가 있죠. 네. 이제 미국 금리 관련해 갖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험성 양적 완화라는 표현 자체를 드렸었어요. 네. 보험성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 7월 들면서 몇 차례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를 했던 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 시장 기반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한 보험성 양적 완화에 대한 FOMC의 조치다. 근데 2019년도 어떻게 보면 지난달이죠. 10월 말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자체를 좀 없애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2019년도의 마무리 12월에는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건 FOMC 성명서에서 의사를 내뿜었습니다. 지금 오늘 외신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을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외신에서 오늘 한 번 더 나온 거지 자세한 설명 자체는 어쨌든 지난달 10월 말에 있었던 FOMC 성명서에서 FOMC의 의견을 한 번 더 내비쳤었다. 이 부분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지금 고용시장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낙관적인 태도를 비쳤으니까 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FOMC 의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미증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자, 오늘 지수 선물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11시 반에 개장할 미 본장에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오늘 이제 저희 시간대로 주간 시간대죠. 네. 이제 화웨이에 대한 시황 자체가 이제 불과 이제 12시간 이전에 펼쳐졌었어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강세가 뛰는 모양 자체가 네. 있는데 오늘 차트만 본다면은 눌림장에서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적으로 화웨이 관련 해제는 굉장히 셉니다. 이건 중점이에요. 당시 2019년도 이제 5월부터 평가됐던 부분이 미중 무역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게
핵심이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화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첫 번째로 해제하겠다라는 발언 자체를 한 게 이번이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은 시황은 완전한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위치값이죠. 이제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오늘 전문 트레이더님께서 나와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위치값을 잡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의견으로는 매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트레이더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외환유공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외환유공 트레이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랑딸랑. 매일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네, 오늘밖에 안 살기 때문에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외환용 신동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외환용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네. 사실 외환용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외관상 보시면은 되게 진지하고 엄중해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유쾌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내뿜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새해 인사를 굉장히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네. 이제 외환용님 이제 무료 카톡방을 오픈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서 관련해 갖고 이제 못다한 얘기 자체를 앞으로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무료 카톡방에 대한 앞으로 어떤 포부, 방향성 이걸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해외 선물 시즌 1, 2 때 얘기했는데 한 대략 4, 5년 정도만 방송하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방송을 안 했다가 또 이제 해외 선물 시즌 3가 또 오픈이 된다고 해서 또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방송과 뭐 오픈톡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난 얘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또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오픈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타 매매 또는 단기, 중기 매매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또한 손실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손실 났을 때 또 대응하는 방법 또 수익 났을 때 어떻게 극대화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1대1 또는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외환용님 큰 기대 그리고 많은 응원 바라겠으며 네. 사실 이제 외환용님의 데일리 트레이딩은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의 시즌2 누적 리그를 우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3에서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정말 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눈을 얘기하면 뭐 과거는 과거입니다. 뭐 과거에 우승한 것이 뭐 지금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한 뭐 다음 주부터 대회 하다가 제가 크게 손실 나서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8년, 19년 해본 결과 이 매매라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만큼 그 뒤로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뭐 후투자 시스템이라든지 뭐 원금을 지키는 이런 게 여러분들께 적은 수익이 좀 지나고 보면 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은 금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큰 수익이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는 자세로 해외 선물 시장에 임해 주신다면은 지나고 보면은 그 계좌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장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뭐 적더라도 꾸준히 수익 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진행되는 리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 500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제 방송을 뭐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주, 저저번 주 그 뭐 서울경제 네.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차트로 설명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뭐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는 그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월 14일 날 제가 방송 출연했고 21일, 28일, 오늘 4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P 10월 14일경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매수, 또 이평선은 적극 매수로 이제 서울경제에서 얘기했고 그때 트레이더 1명이 상방, 관망 5명, 4명 하방인데요. 저 혼자서 이제 강력 매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슈는 12월 물이 신고가 경신과 실적 미중 무역 협상으로 뭐 브렉시트 연기 등 약간의 좀 이슈가 좀 다양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 10월 14일 추세 매매를 보는 매매 또는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강력 매수라고 얘기했을 때가 연두색선 거기를 한번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상방이 됐습니다. 네. 이때 20일과 28일 때는 제가 뭐 하방, 보합 뭐 얘기할 수가 있었지만 길게 수익을 내신 분들한테는 분명 물량은 다 팔지 말고 50%에서 80%만 팔고 내가 매수한 가격 내려올 때까지 갖고 가라 했습니다.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며칠이죠? 14일부터 하니까 거의 20일 동안 계속 수익이 크게 났었을 겁니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트레이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했던 10분 또는 30분 만에 수익 내고 제가 끝낼 수도 있고 하는데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매매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보합을 얘기한 거는 분명히 얘기했던 게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나 지금부터 30분 또는 1시간 내에는 보합으로 좀 보기 때문에 보합을 얘기한 거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10월 14일 날 강력하게 오로지 저 혼자서 상방 계속 얘기했습니다.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고 분명 뭐랬습니까? 저번 주에도 매도는 분명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식도 버는 방법이 뭐랄까요?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배팅을 해서 100% 수익 나면 1,000만 원인데 내 비중에 비해서는 1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야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벌었으면 되게 많이 벌었지 않냐 하지만 내 스스로 본인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1억 가지고 1,000만 원 넣어서 10% 번 게 10%밖에 안 해요. 1억을 그냥 풀배팅 쳐서 1억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매매를 잦은 매매합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잦은 매매를 하는 순간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심리가 흔들리고 또한 내가 보는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99%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내 스타일이 나는 추세 매매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는 방법이 네. 여기서 이제 기본 차트에서 이거 나름대로 뭐 팁이면 팁이지만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320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20선에서
선을 다 지우시고요.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그래요? 최대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하고 최대화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네, 이거는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거죠.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이게 좀 늘려볼게요. 예, 해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안 될 거고요.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321선 해서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제가 말했더니 연두색으로 바꾸시고 이제 굵기는 한 3포인트로 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90분봉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20선을 세팅하셨고요. 연두색 선이 320선인 네,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예. 네. 그러면 보시면은 네. 320선에 지금 예. 90분봉으로 예. 설정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건 보조지표는 안 봐도 됩니다.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딱 그때 말했지만 14일날 찍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100을 샀을 때 여기서 한 50에서 80만 팔고 나머지 계속 갖고 있으면 한 50에서 20포인트는 갖고 있겠어요. 20%는. 그러면 여기 이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는 이 연두색을 깰 때 나머지 본절을 해도 수익이 납니다. 네.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매하시면은 뭐 실례로 한 몇 주 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어떤 회원이 샀다고 했는데 팔아야 되냐 갖고 와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제가 계속 홀딩을 하랬습니다. 다만 당신이 회원님이 매수한 가격이 왔을 때 본절할 생각하고 50%에서 80%만 갖고 그랬습니다. 계속 수익이 납니다. 주식 매매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추세 매매하는 거와 주식 매매는 동일하다. 그래서 짧게 치지 말고 계속 갖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매수한 가격 또는 매도한 가격이 올 때까지 버텨라. 대신 100%를 버티긴 힘드니까는 50%에서 80% 팔고 나머지 20%에서 50%만 갖고 가는 전략이라면은 지금 아마 S&P로 14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매매 이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요. 자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사실 이제 외환용님께서 매주 출연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점이 다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90분봉에 대한 기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고 가장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분봉 그리고 이제 321선을 활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네. 기준이라는 건요. 제가 맨날 얘기하면 이론 공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선물 옵션 다 하면서 느낀 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우리가 할 때 초보 할 때는 뭐 45도로 돌리면 어떻게 되고 앞 범퍼에서 앞차에 뭐 번호가 어느 정도 보이면 몇 센치가 나온다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 한 10년, 20년 운전하신 분들은 감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90봉봉과 321선이 나온 거는 제가 18년, 19년 주식을 하면서 또한 선물 옵션 하면서 많이 손실 내면서 주식으로는 수익이 났고 선물 옵션에서 손실 나고 해외 선물에서 수익 나면서 느낀 것이 시키면서 돈을 잃고 돈을 얻으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돈을 버리면서 터득한 기술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님의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노하우겠죠. 그렇죠. 이제 외환용님 이제 필명 자체가 이제 외환의 영웅인데 사실 이제 쉬시는 동안 좀 외환벌이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외환벌이도 했으면 사실 좀 그냥 좀 비슷한 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좀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망도 돈을 버는 걸 했습니다. 계속 제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우스에 클릭하고 나도 모르게 이슈와 또 시장을 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익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거나 아니면 바람을 쐬거나 여행 또는 골프 단기간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도 좀 비워놓으면은 주식
사실 돈 버신 분들, 크게 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또 크게 운영하신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만 매매를 합니다. 그 경제 지표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해도 매일에서 수익을 내는 이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이 긴 시간 동안 경험치에 의한 그런 의견이었는데, 자, 해설위원과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관망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가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외환용님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전일 이제 금요일이죠. 미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오는데 정확한 채널에 대한 구간 형성 포인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단과 이제 상단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저항대에 대한 정확한 랠리죠. 네. 이 상하방에 대한 측정을 이제 확률적으로 분포해갖고 어디 포인트에 위치했는지 이제 판단하기 위함인데, 지금 위치값 자체가 상당히 오늘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뿜은 만큼 손익비를 구성하기 굉장히 위험한 단간에 위치해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채널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좀 다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혹시 이제 외환용 트레이더님께 다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도 오늘 한번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한 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자리가 한번 나오는지. 지지선요? 네네. 이건 또 나름대로 제 비법을 오픈해야 돼. 사실 핸드폰으로 좀 봐도 되나요? 차트. 네, 잠시 이제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소요가 있으신 아니, 만큼. 핸드폰으로 차트를 보는 거라서. 네. 역시 비법은 아무 데서나 공개하지 않죠. 꼭 오늘 숨겨놓는. 그래도 또 뭔가 이게 또 대단한 비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렇게 계속 해외 물어야지 그러게요. 이렇게 공개를 네. 하시니까. 다 찾으셨나요?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한 네. 3,078포인트 정도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때 단타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3,078포인트가 좀 단타 지지선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말씀드리지만 뒤늦게 쫓아가는 매매는 사실 금물입니다. 이해가셨죠? 차라리 아까 좀 말했던 매수를 계속하거나, 또는 나는 단타를 매매한다. 지금 만약에 놓쳤다. 계속 제가 분명 저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매도는 S&P는 제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관망하라고 했고요. 매도는 절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상방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은 3,078포인트, 3,078포인트죠. 그때가 좀 단타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나 매도는 아직까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그 시간에 따라서 하방이 될 수 있고 상방이 될 수 있지만 내 성향이 추세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는 아직까지 금물이고요. 단타는 내려왔을 때 매수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 거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3,078포인트 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도 현재 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7개가 상승, 5개가 관망 가리키고 있고요. 이평선은 12개 전부 다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신 트레이더들은 5명이 상승, 3명이 관망 보면서 크루드 오일은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업 들어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예,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러듯이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합니다. 분명 S&P도 10월 14일 날 상승한다고 분명 계속 있고, 가는 종목은 간다. 왜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뭐 많은 오늘 앵커분이나 해설가분께서 많은 이슈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슈를 개인이 다 분석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종목만 사면은 돈을 법니다.
네. 근데 개인들이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고 계좌를 제가 열어봤을 때 수익 나는 종목은 한 10%, 20% 수익 나면 불안해서 팔고 손실 나는 종목은 10%, 30% 제가 98% 손실 난 계좌까지 봤는데 여쭤봤습니다. 왜 갖고 있냐니까는 올라갈지 알고. 이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제발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입니다. 시장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안에는 외국인, 기관, 큰손, 개인 딱 4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머릿속에서 막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냥 시장 차트에 맞춰서만 대응해 주신다면 주식은 뭐다? 돈 버는 방법? 올라가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 계속 갖고 가시고 손실 나는 종목은 최소 10%에서 20% 손실 났을 때 과감히 자르고 현금화, 그 다음에 관망하는 자세가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이고요. 그렇듯이 5일 또한 오늘 강력하게 상방을 보는 이유 네. 또 제가 추세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여기서 제가 14일 날 그때는 이제 뭐 약간 하방이었을 겁니다. 이때 보다시피 한 번 찍고 내려가서 계속 내려왔다가 찍고 한 번에 내려갑니다. 바로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을 찍고 주식 차트도 똑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올린 다음에 한 번은 보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아마 24일 날 또 얘기를 했을 거고 잠시만 차트를 네. 지난 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5일. 네. 예. 여기 보시면은 5일 28일 날은 제가 관망이라 했었습니다. 28일 이 차트를 보시면은 빠지면서 이 연두색까지 올 때까지 지금 며칠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3, 4일 매매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회원분 같은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321선을 찍고 올렸을 때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거의 한 몇 틱인가요? 거의 300틱, 400틱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많이 손실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일. 네, 저희 잠시만 기다렸다가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하고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0.6%가량 상승입니다. 3,08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4% 상승입니다. 8,2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 500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미증시 계속해서 개장하는 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증시 개장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추세적인 부분 자체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외환용님 말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은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채널의 이제 상승폭 쪽에 굉장히 이제 지지를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값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상승밖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다소 내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틱 차트라든가 어떤 이제 외환용님께서 보시는 90분봉 차트인가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갭차이가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굉장히 멀어진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웨이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아쉽겠지만은 화웨이 관련해 갖고 제재 소식에 큰 상승의 랠리를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네. 단가 자체가 다소 아쉽다. 오히려 포인트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오전 중 단가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결론을 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저 5일 저희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다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미국 네. 주식이 중요합니다. 예. 아무튼 저 5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1일 날 52.85를 찍은 이후에 지속 상방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박스권일 때. 그러나
제가 1차 저항선이 53.56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부터 28튀기면 53.84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추세 매매에 321선에서 이 박스권에서 이제 올리면서 찍고, 이제 23일 이후부터 거의 57달러를 못 깨고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관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뭐 여러 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추세 매매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관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보시다시피 10월 1일 또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네. 연두색이 올 때까지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이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3, 4일 동안 그냥 시키면서 일명 뭐 손가락 빨고 그냥 놓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4일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고 추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눈에 얘기합니다. 뉴스 참 좋습니다. 이슈 좋고 한데 너무 많이 뭐 신문사, 뭐 인터넷 신문사도 많고 그러나 서울경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이슈를 보다 보면 분석이 안 됩니다.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매를 하신다면은 우리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좀 나름대로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또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을 뭐 단타는 몇 틱? 28틱. 좀 더 길게 보면 56틱. 거기서부터 좀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곱하기 한 3이나 4를 잡고 28틱에서 매매를 해주신다면은 추세 매매로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오일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머릿속에서 그리는 순간 골로 간다. 손실이 난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을 비우시고 단순하게 올라가면은 그냥 따라가시기 바라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고 애매하다. 그럼 뭐다? 웨이트. 관망을 해주시는 것도 반드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추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일 지금 상승폭 굉장히 키워가고 있는데 자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소 개인적인 평가를 좀 드리자면은 네. 연말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부분이 나왔지만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공급량이 확대됐다는 사실 이제 비주류 산유 국가거든요. 네. 확대된다는 내용 그렇죠. 자체가. 근데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남아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를 오히려 내리기보다는 연말에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감산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오히려 추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차트 한번 보고 이제 외환용님의 설명에 조금 이제 네. 조미료를 가하도록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지금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연말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지속적인 파동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이 과거와 달리 원행이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셰일이라든가 어떤 포인트 자체가 이제 유가에 대한 가격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바 이번 감산 자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상승형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제 평가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마디에 대한 기준 자체를 깨고 올라간 만큼 당일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는 매수 포인트로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상황적인 연출로.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포인트로서는 위치값 자체가 다소 불안한 경향이 있는 거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집중할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 포인트에서는 다시 하락형 국면으로 왔을 때 그때 상승 랠리를 한 번 더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다소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외환용 트레이너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외환용님과 좀 다소 얘기를 나누자면 네. 오늘 트레이딩 관점이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 맞으신지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이요? 네네. 유가. 오일 상방. 네네. 예, 지금 상방 맞다고 좀 보고요. 예, 그 단타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지금은 약간 좀 한 템포 쉬고 혹시나 매매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좀 길게 좀 볼게요. 할 때는 이제 이 기준 56.58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5일이 56.58이 중요한 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일봉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보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아무 차트나 이제 일봉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수와 매도 이 일봉 이 봉이 뭐랬습니까? 매수자 매도자 시장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은 왜 파랄까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파란 겁니다. 하방이 많은 거고요. 그렇죠. 빨간색은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고 빨간색이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오늘은 상방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 것들을 그냥 수평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만드시면요. 여기 막 부닥치는 자리들이 있죠. 이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찍고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죠. 여기가 네. 지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뭐 주식을 모르고 해외 선물 모르신 분들, 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18년, 19년 됐지만 해외 선물, 뭐 주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도전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열었을 때 일봉상에서 부닥치는 자리가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56.58 자리입니다. 56.58.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기다려 주셨다가 56.58이 왔을 때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손절을 짧게 28T.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곱하기 2, 56T. 좀 더 보고 싶다. 28T 곱하기 3 하면은 3, 2, 6, 84틱이죠. 84틱. 제가 좀 암산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산을 하니까는 84틱. 그러니까 28틱, 56틱, 84틱을 잡고 매매를 한다. 그러나 내 성향은 좀 크게 손실 나면 부담이 된다. 그러면 28틱만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일봉으로 꼭 5일 차트뿐만 아닙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S&P, 뭐 나스닥, 유로 모든 종목이 동일합니다. 왜? 이 봉은 매수자와 매도자, 시장에 살아있는 사람, 시장에 움직이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어떠냐? 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구나.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많이 움직인다. 계속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크게 보면 횡보 자리였죠. 그러나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주식 보신 분들 해선물 너무 어렵다. 나는 몰라. 저도 모릅니다. 외환영신동안도 그냥 단순하게 봐주신다면은 해외 선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을까, 외화벌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56.58선을 약간 지지선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예. 그렇다면 매수 입장에서 좀 지수 상승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거 좀 같이 오일은 또 지수랑 같이 가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아, 목표가요? 예. 기본은 뭐다? 수익이 낮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낮다. 물량을 축소하는 게 답이고요. 100을 갖고 갔다. 최소 50에서 80% 팔고 계속 갖고 와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기본은 뭐다? 나머지 물량 20에서 50%는 내가 산 가격까지 왔을 때까지 버틴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보고 싶다면은 네. 1차 목표가가 57.49가 되겠습니다. 57.49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말씀드렸듯이 30분 있다, 1시간 또는 하루 있다, 이틀 있다 갈지 모르나 어찌됐든 올라갔을 때는 57.49고요. 거기를 돌파할 때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기본 58.15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S&P처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도를 보지 말고 매수만 보면서 네. 내려올 때마다 매수.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90분봉,
321선 기준으로 올 때까지 버티거나 또는 물량을 갖고 있다, 매수로. 그럼 절대 팔지 말고 계속 끌고 가라. 그 전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57.49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해설위원과 한번 좀 간략하게 또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사실 오늘 외환영웅님께서 포인트 자체를 56 이제 중반대에서 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차례 가집니다. 지금 이제 단기 어떻게 보면 T차트상은 엘리언트 파동이 완성형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제 유가 관련 트레이딩 하시는 분 꼭 깊이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한번 쉬시고 이제 내일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두 가지밖에 오늘 못 살펴봤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의 신3 외환영웅 검색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